아들의 목숨을 건 귀신과의 도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 지체 높은 양반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굳세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어찌나 강직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하곤 했다. 저분은 평생 다가올 화복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었을 게야.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여러 높은 자리를 두루 지내다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임명을 받고 부임지로 향하는 길에 도성과 경상도를 잇는 운경세제를 넘게 되었는데 아전 하나가 그에게 달려와 아뢰었다. 대감, 여기서부터는 잠시 가마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곳을 무탈하게 지나시려면 산마루에 있는 사당에 가서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셔야 합니다. 관찰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에는 예로부터 존재해온 귀신이 있는데 비록 잡기이긴 하나 그 영험함이 자못 대단하여 고개를 넘는 자들 중 공양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산을 넘는 사이 반드시 화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제를 넘고자 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당에 들어가 예를 올리고 제물을 바쳐 굿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찰사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말했다. 헛된 소리도 잘도 짓거리는구나. 계속 나아가라. 관찰사가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려 하자 세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다른 관리들까지 나서서 그를 재차 말렸다. 이전 관찰사분들도 모두 사당에 들러 공양을 한 뒤에 고개를 넘으셨습니다요. 대감께서 가셔야 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여나 귀신이 양심을 품고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잡기가 진정 존재한다면 공양은커녕 무거운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또다시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면 무거운 벌로 다스릴 것이다. 관찰사는 엄명을 내린 뒤 행차를 강행하여 세제를 넘어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세제를 벗어나자마자 돌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기이한 날씨 변화에 좌우 종자들이 웅성대며 두려워하자 관찰사가 매우 노하며 소리쳤다. 나란 일을 맡은 관리를 어찌 잡신 따위가 막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산마루에 올라가 그 요사스러운 잡기의 사당에 불을 지르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관찰사의 불요령에 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횃불을 들고 가 사당에 불을 붙이자 귀신의 사당은 마치 기름이라도 부은 듯 순식간에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 어디 한번 그 하찮은 지주를 다시 부려보거라. 사당을 불태워버린 관찰사는 험한 날씨를 뚫고 계속해서 길을 재촉해 나아갔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세제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이놈, 나는 세제의 산신이다. 잠들었던 관찰사가 눈을 떠보니 소의 머리를 한 흉측한 귀신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귀신은 당장이라도 입에서 불을 뿜을 듯 사납게 그를 다그쳤다. 내가 이곳에 자리 잡아 공양을 받아온 지 오래거늘 너는 내게 제사를 올리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내 사당을 불태웠다. 그 죄가 얕지 않으니
내 자식의 죽음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귀신의 이 말을 들은 관찰사가 소리쳤다. 이놈! 중요한 길목에 틀어앉아 백성들의 피를 빠는 너를 벌하여 내 직분을 다하였거늘 어디서 그따위 요망한 말을 내뱉느냐? 대감, 대감 일어나시지요. 주변에서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무슨 일이냐? 큰 도련님께서 여독 때문인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관찰사가 놀라 급히 큰 아들에게 가보니 나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매우 위중하여 이미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아들의 숨은 이내 끊어졌고 관찰사는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다시 본영에 돌아온 그날 밤 또다시 귀신이 그의 꿈에 나타났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니 슬피 통곡하는 꼴이 우습더구나. 당장 사당을 다시 지어놓거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거스른다면 내일은 내 둘째 아들의 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귀신이 관찰사를 겁박하였으나 그는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신을 꾸짖었다. 이 간사한 요괴야, 내가 한 일이 그릇됨이 없거늘 어찌 감히 그런 요망한 말로 또다시 나를 농락하려 드는 게냐? 그러자 귀신이 말했다. 하는 수 없구나. 그때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관찰사를 깨웠다. 대감! 대감! 관찰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 꿈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들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둘째 도련님이 돌연 비명을 지르시더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런 요망한 귀신을 보았나? 관찰사는 급히 아들에게 가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다시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상을 치러주었고 상이 끝나자 어김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산을 벗어날 즈음 또다시 그의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 이대로 산을 벗어난다면 내 자식들은 모두 떠나가고 너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아직 셋째 아들의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돌아가 사당을 다시 짓거라. 내 사당만 되돌려 놓는다면 더 이상의 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찰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귀신을 쏘아보며 말했다. 너의 겁박에 못 이겨 사당을 짓게 된다면 내 놈이 또다시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짤 것이 뻔한데 내 어찌 그런 망령된 말에 현혹되겠느냐? 그러자 귀신이 더욱 거칠게 그를 다그쳤다. 내 두 아들은 저승에 가서야 비로소 저들의 죽음이 아비 때문임을 깨닫고 지하에서 너를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고집 때문에 마지막 아들까지 끝내 죽여야 후련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내 놈이 죽어서도 편할성 싶으냐?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어차피 명은 주어진 것. 스스로 떳떳하면 그뿐. 너의 그 말은 두렵지 않다. 어서 쏙 꺼지거라. 그러고는 분연히 칼을 빼어들더니 귀신을 베어버리려 했다. 칼은 귀신을 통과해 허공을 벨 뿐이었지만
귀신이 이를 보더니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하였다. 이대로 산을 떠나시면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화복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대감의 두 아드님은 원래 젊어서 죽을 명이었습니다. 명이 다가오고 있던 차에 제가 감히 하늘의 공을 훔쳐 대감을 겁박한 것입니다. 셋째 아드님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장차 크게 되실 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잡기가 이 하늘을 거스르고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대감께서 근대의 올바름을 지키시니 저로서는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말이 끝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 하자 관찰사가 귀신을 불렀다. 내가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것을 아는데 내 어찌 까닭없이 그 보금자리를 거두려 했겠느냐. 너의 사당을 불태운 이유는 내가 요사스러운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으니 불쌍히 여길 만하구나. 내가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단 또다시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면 곧바로 다시 부숴버리는 것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귀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날이 밝자 관찰사는 산마루에 다시 사당을 짓도록 명했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 그대로 빚어주었다. 그 이후 관찰사는 별다른 병고 없이 무사히 부임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문경세제에서도 귀신이 행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귀신이 말한 대로 훗날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한다. 귀신의 말대로 관찰사의 첫째와 둘째 아들의 명은 정말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을까.